25년 6월 고1 모의고사 과학 지문 한번 해볼게. 지진파와 내진 설계 이런 지문이고 여기 보면은 1문단부터 좀 가볼게.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지진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건 어렵지가 않지. 이때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를 지진파라고 한다. 지진이 일어날 때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 그게 이제 지진파. 대표적인 지진파로는 P파와 S파가 있다 하면서 지진파의 두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계속 읽어볼게. P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에너지가 아까 지진파라고 했잖아. 그 파동의 방향이 매질 밑에 나와 있어. 매질, 그 고체, 액체, 기체 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고체라고 생각해 볼게. 그 고체의 진동 방향과 같다. 그래서 방향이 같은 지진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매질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되며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 P파가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이 된대. P파의 전파 속도는 초속 6에서 8km이지만 진폭은 작아서 지진 피해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하면서 P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반면에 S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건 P파하고 S파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볼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지진파로, 얘들아 여기 보이지? 수직. 아까는 뭐였어? P파는 같았어, 방향이. 그런데 여기는 매질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라고 나왔네. 아, 이게 차이점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전파 속도는 초속 3에서 4km로 아까 P파보다 속도가 느리지. 그래서 P파보다 느리지만 진폭이 비교적 커서 지진 피해 정도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 여기도 차이점이 되겠지. P파하고 S파의 특징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주면 돼.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PSC라고 하는데 PSC의 정의를 얘기해줬어. 두 지진파 P파랑 S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라고 되어 있어.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이 PSC는 커진다. 즉 진원에서 관측소가 멀수록 시간 차이가 커진다는 거야. P파랑 S파가 도착하는 시간 차이 얘기하는 거지.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봐봐. 이렇게 정리를 할게. 첫 번째, 지진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지.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지구 내부에서 지각이 변동해. 그로 인해 어떻게 되는 거야? 땅이 흔들리는 거지. 땅의 흔들림. 지진이 어려운 건 없지. 자, 두 번째는 지진파의 정의. 지진파는 지진 발생 시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이고 이 에너지는 무슨 형태냐면 파동의 형태인 거야. 파동. 그래서 이 지진파의 대표적인 것이 P파와 S파가 있다 해서 이 P파랑 S파를 이제 대조해서 쭉 정리를 해주면 돼. 한번 해볼게. 일단 P파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써볼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무엇과 같냐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다.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게 P파야. 자, 그럼 S파는 뭐였어?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그러니까 이 S파의 파동의 진행 방향이 어땠냐면 매질의 방향과 수직이었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여기는 수직, 여기는 같아. 자, 이게 첫 번째 차이. 됐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P파는 관측소에 먼저 도착한대. 요게 하나 정보로 주어졌네. P파는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 됐지? S파에 대해선 딱히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 그리고 전파 속도. 속도는 P파는 초속 6에서 8km 빠른 편이고 S파는 그에 비해서는 느렸어. 초속 3에서 4km 해서 속도 비교해줬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P파는 진폭이 작아. 그러니까 속도는 빨라. 속도는 빠르지만 진폭이 작아서 지진 피해는 적은 편이고, 그에 비해 S파는 진폭이 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의 피해는 크다. 이렇게. 그리고 PSC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 3문단 계속 읽어보자. 3문단.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다. 통과할 수 있는 매질 자체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자, 보자.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해. 하지만 S파는 고체만 통과해.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뭐가? S파는 고체만 통과하니까 외핵은 액체 상태야. 거길 통과할 수 없으므로 S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S파 암형대가 생긴다 하면서 지금 S파 암형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의 개념이 뭐야? 도착하지 못하는 곳. 그럼 어디는 S파 암형대가 되는 거야? 외핵. 왜냐면 액체 상태니까. 됐지? P파는 멘틀 외핵, 외핵과 내핵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그러니까 서로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혹은 뭐 액체, 고체 이렇게 같은 상태여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생긴대. 뭐가? P파가. 이로 인해 P파 역시 암형대가 생긴다. 이 굴절 때문에 P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지? 또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지진파 자체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속도가 느려진다. 밀도와 속도 간의 관계까지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4문단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주거든. 내진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를 마저 정리해볼게. 정보를 조금 더 주고 있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과가 가능한 매질.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 S파는 고체만 통과한다. 됐지?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S파는 어디를 통과할 수 없어? 외핵을 통과 못해. 외핵은 액체니까. 외핵을 통과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통과를 못하는, 그러니까 에스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에스파 암영대라는 곳이 생긴다. 에스파 암영대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 에스파 자체가 도착을 못하는 곳,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피파는요,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하지만 상태가 다르거나 상태 또는 밀도가 다른 매질. 상태라는 거는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태고, 그리고 같은 상태여도 밀도가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는 굴절이 일어난대. 굴절.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파 암영대 역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줬어. 됐지? 이렇게까지 정보를 준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전체적으로 뭐라고 보면 되냐면 매질의 밀도와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서로 비례관계라고 얘기해 준 거 보이지? 밀도가 높아지면 전달 속도도 빠르고 밀도가 낮아지면 전달 속도도 느리다. 해서 이건 피파 에스파를 아우르는 그런 정보를 주었다. 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면 돼. 정리해서 그냥 잘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3번에서 우리 아까 정리 안 한 거 내가 정리 하나 해줄게. 이 문단 마지막에 PSC라고 있었지. PSC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 두 지진파가 뭔데? 피파, 에스파겠지?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를 PSC라고 한다. 누가 먼저 도착한다 그랬지? 피파가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피파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가 얼마나 그 후에 도착하느냐, 그 시간 차이를 PSC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정보 더 줬거든. 이 PSC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커진다. 진원에서 멀수록 PSC 자체가 커진다. 즉 차이가 커진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4문단 보자. 한편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 자, 내진 설계 정의. 지진이 발생했어? 그럼 이제 건물이 붕괴될 수 있잖아. 그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되니까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 그게 내진 설계야. 이 내진 설계에는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 첫 번째 내진 구조는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유형, 내진 구조는 애초에 아주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 거야. 아무리 흔들려도 안 무너지게. 방법이 뭐냐면 내진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해서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다. 아주 튼튼하게 짓자, 이건 거지. 이는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을 높인 것이라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무너지진 않더라도 건물 구조에는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진 구조는 튼튼하게 짓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상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진 구조. 이에 비해 재진 구조는 두 번째야. 재진 구조. 재진 장치가, 얘는 이제 장치가 있는 거네. 재진 장치가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그럼 재진 장치는 진동을 감지하는 장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여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이다. 재진 구조는 뭐가 있다고? 재진 장치가 있어. 이 재진 장치는 진동을 감지하는 장치야. 감지했어, 진동을. 그럼 흔들릴 거 아니야? 그 반대 방향, 반대쪽으로 힘을 실어서 건물을 딱 지지하는 거지. 철제 빔과 같은 장치로 건물의 X자 등의 재진 장치를 보강해서, 재진 장치는 이게 X자 모양으로 철제 빔을 세우나 봐. 그래서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이러한 방식, 즉 재진 구조를 사용해서 내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진 구조랑 재진 구조 중에서 뭐가 더 안전해? 재진 구조가 더 안전하다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6문단. 앞선 두 구조가 건물이 지진력을 버티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앞에 두 구조 자체는 지진 힘, 건물이 그 지진의 힘을 버티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세 번째 면진 구조는 3번이야.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 차이점 알겠어? 앞에 내진 구조, 재진 구조는 지진력이 왔을 때 걔를 버텨 이렇게 하는 거라면, 면진 구조는 애초에 전달되는 지진의 힘 자체를 줄이게끔 하는 거야.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여기 중요해, 잘 봐.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대. 그럼 주기가 짧으면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면진 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어. 그럼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건데?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충격을 감소시킨대. 자, 이런 거 중요하겠지? 과학 지문에서 이런 거 좀 중요해. 보통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달리 면진 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 댐퍼, 베어링 등을 설치해서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앞에랑 좀 다른 거야. 면진 구조로 건물을 짓는 거면 건물하고 땅 사이에 그냥 요 중간 요런 장치를 설치해서 아예 건물이랑 땅이 바로 안 닿게 하는 거지.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면 진동이 줄어들어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이 면진 구조가 되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야. 자, 됐어. 여기 4, 5, 6은 요 세 가지를 잘 구분하면 되는 거겠지, 얘들아. 그래서 정리해보면 4번이야. 4번은 이제 내진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내진 설계라는 것 자체는 지진에 저항하는 건물을 설계하는 거야. 지진에 저항 가능한 건물을 설계하는 것. 지진 나면 이제 건물 무너지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랬을 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내진 구조가 있네. 내진 구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애초에 튼튼하게 짓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튼튼하게 짓는 것인데, 이 튼튼하게 짓는다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를 조금 더 많이 쓰거나 더 튼튼해지도록, 그 다음에 뭐 내진 벽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결국에 이것의 목적은 내구성이 높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튼튼하다라는 거야. 잘 버티게. 하지만 이것의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단점은 뭐냐면 구조에는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구조에 손상을 입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지진 않아도 건물 구조 자체는 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가 재진 구조가 있었지. 재진 구조. 재진 구조는
핵심이 재진 장치였어. 재진 장치. 얘가 어떤 애냐면 진동을 감지하는 거야. 땅으로부터 오는 진동을 감지하는 장치이고, 얘가 진동을 감지하면은 흔들림과 반대 방향, 건물이 흔들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해 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재진 구조보다는 얘가 안전하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면진 구조가 있었어. 면진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서 앞에 두 가지랑 차이가 있다고 했거든. 내진 구조랑 재진 구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지진력을 버티는 것, 버티는 데 초점을 둔 거야. 하지만 면진 구조는 다르지. 뭐가 달랐냐면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것. 건물에 전달되는 힘, 지진력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게 면진구조. 이 원리가 뭐냐면, 원리가 좀 중요할 텐데,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주기가 짧을수록 에너지는 커지는 관계가 있어. 이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는 거야. 파장 주기를 길게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에너지는 내려가는 거겠지. 그래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이 원리가 중요하고, 어떻게 돼 있냐면 건물하고 땅 사이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가 땅이면 그 사이에 보통은 당연히 바로 설계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 뭐를 설치하냐면은 고무 스프링, 다음에 댐퍼, 베어링,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흔들림 자체가 바로 건물에 전해지는 걸 막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요 정도, 여기서 알려준 정도면 인지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내용 자체가 막 어렵진 않지? 그냥 뭐 과학 교과서에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잖아. 문제를 좀 이제 응용해서 풀면 되거든?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문제는 29번이거든? 29번부터 좀 보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파는 진폭이 작아 S파보다 피해가 작은 편이다.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P파가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빠르지만 진폭은 작아. 그래서 지진 피해도 작아. 이렇게 얘기했고, S파는 진폭이 커서 지진 피해가 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맞는 거고. 2번, 지진파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우리 이거 어디 썼는지 기억나니? 여기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낮아지면 느려진다 라고 했으니까 밀도가 높으면 전달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맞지? 3번, P파 암형대는 지진파가 외핵을 통과하지 못해 생긴다. 지진파가 외핵을 통과하지 못하는 건 S파였어, 그지?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하고 S파는 고체만 통과하니까 외핵이 액체거든. 그래서 통과 못한다라고 했네. 그래서 3번 답이지. 나머지 볼게. P파는 통과할 수 있지만 S파는 통과할 수 없는 매질이 있다. 액체, 방금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맞네. 이거 맞고. P파와 달리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 얘들아, 요거 기억나? P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같아. 그런데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야. 다르지? 같지 않고 수직인 건 다르다는 거니까. 그래서 29번에 3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30번이 어려웠을 거야. 30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자, 봐봐.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새 관측소에서 관측되었다. 여기 그림 보면 되지. 여기 진원이 있지.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1, 2, 3에 관측이 되었는데 관측소 1에는 피파만 도착하였고, 얘들아 봐봐. 분명히 피파, 에스파가 다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가다가 피파는 도착했는데 에스파는 못 갔어. 그런데 지금 여기 A, B, C하고 매질의 차이가 있거든. A, B, C는 매질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해볼까? 에스파가 B는 갔다가 A를 못 간 이유가 뭘까? 에스파는 액체를 통과 못하니까. 그럼 A는 액체라는 거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관측소 1에는 피파만 간 거야. 그 다음 관측소 2, 관측소 3에는 피파, 에스파 모두 갔어. 여기 보이지? 실선, 점선 다 갔잖아. 그런데 관측소 2에는 피파와 에스파가 한 번씩 도착한 반면 관측소 2에는 한 번 갔어. 그지? 관측소 3에서는 피파와 에스파가 2번 갔대. 2번.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쪽하고 이쪽 2번 갔어. 이 중에 C를 지난 피파와 에스파가 B만 지난 피파와 에스파보다 먼저 도착하였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관측소 3에서 관측된 게 이렇게 2개잖아. 요거랑,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2개잖아. 그 중에서 C를 지난 피파와 에스파, C를 지난 건 여기지. 여기가 지금 C를 지났잖아. 매질 C를 지난 것. 얘가 먼저 도착했대. 여기가 더 먼저 도착했다. 이건 매질의 차이가 있는 거야. 매질의 차이. 매질 C를 지난 것, 그 다음에 얘는 B만 지난 것. 됐지? 자, 그럼 보자. 1번, 관측소 2에는 피파가 에스파보다 먼저 도착했겠군. 이건 어떻게 아나요? 이건 어떻게 알아? 관측소에 피파가 늘 먼저 도착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여기 피파는 매질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되며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야. 피파는 늘 먼저 도착하니까 맞아. 그 다음 2번. 관측소 1에 도착한 지진파는 피파밖에 없었지.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와 달리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 이 피파, 에스파와 달리 상태는 동일하지만 밀도가 다른 2 매질을 지나왔겠군. 얘들아, 이거 봐봐. 피파가 어떤 매질을 지나왔는지 보는 거거든? 이 피파 B라는 매질 지나고 A라는 매질을 지나서 갔어. B에서 A. 상태가 동일한 매질을 지나온 게 아니야. 오히려 관측소 2에서 관측된 애들이 B밖에 안 지나왔지. B가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 관측소 2가 매질이 동일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가 틀려. 그래서 2번 답 이렇게 하는 거야. 매질이 다르다. 체크할 수 있겠지. A, B, C 얘기하는 거야. 자, 3번.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의 PSC보다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B만 지난 지진파의 PSC가 더 크게 나타났겠군. 자, 이거 뭐를 비교하는 건지 봐봐. 어떤 거 비교하는 거냐면은 관측소 2에 도착한 거, 요거랑 관측소 3에 도착한 것 중에서 B만 지난 거는 요거지, 요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스프링, 이렇게 내가 그린 친구랑 여기, 요 친구를 비교하는 거야. 요 2개 중에서 PSC가 더 큰 건 뭐게? 이렇게 물은 거야. PSC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가 커진대. 누가 봐도 관측소 3이 진원에서 더 멀잖아. 그러니까 관측소 3에 도착한 PSC가 더 커야겠지. 그치? 됐지? 그래서 맞는 것. 4번. 관측소 3과 달리 관측소 1에 에스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관측소 3에는 에스파 도착했잖아. 여기 피파, 에스파 다 도착했지. 그런데 관측소 1에는 에스파가 도착 안 했어. 이유는 관측소 1과 관측소 3으로 가는 경로의 매질 상태가 달라서. 맞아. 봐봐. 지금 여기
점선이 에스파잖아? 여기 지금 B는 똑같아. B는 똑같은데 A를 거쳐야 되니까 여기 에스파가 A를 거쳐야 되니까 액체를 만났기 때문에 도착을 못했어. 그런데 관측소 3은 A를 안 가잖아. A를 안 가고 지금 B만 가거나 아니면 B하고 C를 가는 거니까. 그래서 관측소 1은 B에 있다가 이제 A라는 매질을 거쳐야 되고 관측소 3은 B에서 곧장 가거나 아니면 B에서 C로 가는 매질의 상태가 다르다. 맞지? 5번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에서 C를 지난 지진파가 B만 지난 지진파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이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C를 지난 지진파가 먼저 도착했대. 그러니까 여기 아까 C를 지난 여기 지진파가 왜 먼저 도착했니? 라고 하면은 C의 매질의 밀도가 B보다 높아서 밀도가 높아서 속도가 빨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밀도 때문에 속도가 빨랐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답 2번이야.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 지금 내용 자체는 정리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 공부를 좀 철저히 해주고 그 다음 31번 갈게. 기역의 이유를 추론한 것. 기역이 뭐냐면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PSC가 뭔데? 지금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거든? 그러니까 P파가 도착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S파가 도착하잖아. 그 차이, 시간의 차이. 그럼 얘를 활용하면 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걸 추론해보라는 거야. 요거 풀어봤지, 얘들아. 요거 답이 5번이거든. 5번부터 볼게. PSC를 측정한 지역보다 진원으로부터 먼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PSC를 측정을 먼저 했어.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여기 관측소에서 여기가 가까우니까 PSC를 먼저 딱 측정했어. 근데 여기보다 먼 지역, 이런 관측소 3은 좀 멀거든. 먼 지역에서는 P파 탐지 후 S파 도착 전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PSC를 측정했으니까 P파가 딱 탐지됐어. 그러면 아 얼마 후에 S파가 도착하겠구나 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 그러면 지진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S파가 피해가 크다 그랬으니까. 답이 5번이야. 나머지 아닌 거 볼까? 1번 P파와 S파의 진폭을 추정할 수 있어서 지진의 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진폭 자체를 PSC로 추정은 못해. 진폭은 몰라. 도착해봐야 아는 거야. 2번 지진파가 통과하는 매질의 밀도를 확인해서 매질의 진동 방향 PSC가 매질의 진동 방향을 예측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3번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는 암영대를 예측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4번 P파와 S파가 도착한 시간을 통해서 추후 지진 발생 시점과 진원의 위치? 아니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진원이 어딜지 이거 자체를 예측하는 건 이게 뭐 신이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치? 그래서 발생 시점과 진원 위치 자체는 예측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선 진폭 예측한다. 진동 방향, 매질의 진동 방향 예측한다. 암영대 예측한다. 그 다음에 뭐 지진 발생 시점과 진원 위치 예측한다. 다 틀렸고 요거밖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맞는 말이겠지. 그래서 31번에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넘어가 보자. 32번 보기에 가나다는 내진 설계의 각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내진 설계의 3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요거 볼래? 요거 봤을 때 이제 그 3가지를 다 매칭시켜야 돼. 어떻게 너희 이거 했을까? 난 이렇게 딱 보고 일단 가하고 다가 비슷하고 나가 다르거든? 왜냐면 지금 가하고 다는 땅에 딱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런데 나는 땅이랑 건물이랑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나가 면진구조인 거야. 나가 면진구조.
그 다음 이제 가하고 다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비슷한데 여기 X자 모양이 있잖아. X자 모양의 재진장치겠구나 해서 가가 재진구조. 다는 그럼 뭐야? 얘가 그냥 내진구조가 되겠지. 요걸 정확히 잡아야 이제 풀 수 있고 요거 엉터리로 잡았으면 이 문제는 맞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야. 그럼 해보자. 1번 재진구조는 면진구조보다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더 줄일 수 있다.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건 뭐였어? 면진구조였지. 면진구조. 그치?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였어.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하고 땅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뭐 스프링, 뭐 그 다음에 뭐 댐퍼, 베어링 이런 걸 설치한다 그랬지. 2번 나는 다와 달리 그러니까 면진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짧게 바꾸어 지진력을 줄인다. 지진력 줄이니까 맞지 않아요? 근데 볼까?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는 커진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바꾸라 그랬어? 파장을 길게 라고 얘기했었어. 파장의 주기를 길게. 그래서 짧게가 아니라 길게 바꿔야지 에너지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거였어. 틀렸고 3번 다는 나보다 지진 발생 시 건물 구조가 받는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다. 얘들아 내진 구조가 건물 구조가 받는 손상이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3번 아니고 4번 가는 건물의 진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는 건물의 진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한다. 뭐가 틀렸는지 보여? 재진 구조가 이제 이 재진 장치가 진동을 감지한 다음에 건물의 진동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한다 그랬어. 맞지? 그리고 나는 애초에 요 말이 틀렸고 5번 나는 건물 아래 설치된 구조물에 의해 면진구조니까 다는 건물 자체의 내구력 튼튼함에 의해 건물이 보호된다. 5번이 맞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33번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요거 바꿔 썼을 때 다 맞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여기 3번이 되게 이상해. 33번 C를 한번 읽어볼게. 33번이 보완한다라고 돼 있는데 C 봐봐. 여기부터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해서 건물의 붕괴를 보완하는 구조이다. 너무너무 이상하지. 건물의 붕괴를 막는 게 보완하는 거 아니지. 뭐 방지하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완이 아니라 방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3번 해주면 돼. 됐니 얘들아? 요거 한 번, 두 번만 좀 다시 열심히 읽으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꼼꼼하게 잘 정리해보자. 여기까지 할게. 수고 많았어.